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썸네일은 뭐로 할지. 제 채널 들어가면은 여기 우리만 멋쟁이 우리 재우 멋쟁이가 이렇게 이 영상 올렸었는데 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여친구 한다고 연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진짜 연락이 왔나? 네. 귀엽네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관심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21살 누나를 누나인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꼬시고 있는 재우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수능 완성이 8강 그리고 수능 완성 9강에 있는 그 심층순환 관련된 문제를 먼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인데요. 자, 심층순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외우면 툭툭툭 풀리죠. 자, 그림 자, 일단은 필기 노트를 좀 띄워놓고 네. 자, 그림 각각 간 동해에서 관측한 수계 ABC의 수온과 연분 분포를 그 다음에 수온과 용존산소량 분포인데요. 표층, 중층, 심층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차가운 요게 바로 이제 심층수가 되겠고요. 심층수, 그죠? 굉장히 차가운 요게 C가 심층수가 되겠죠. 그리고 염분도 염분은 그냥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온도가 높은 얘가 표층수가 되겠죠. 표층수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그럼 자연스럽게 중층수가 될 겁니다.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작으냐? A는 지금 표층에 있어서 밀도도 제일 그러니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덜 짜요. 차짜일수록 밀도가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A가 가장 작은 거 정답. C는 심층수에 해당하는 거 정답. 수온이 낮은 수계를 보면요. 수온이 낮은 수계는 이쪽 아래에 깔린 거죠. Y축 상에서. 그 친구들 봤더니 용존산소량이 지금 좀 어떻죠? 용존산소량이 수온이 낮은 수계일수록 용존산소량이 많냐?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으니까 용존산소량이 조금 많은 경향성을 띠긴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죠. 실제 데이터가 나왔을 땐 여러분은 데이터 값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많다면 얘는 설명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수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에 비해서 용존산소량이 더 낮잖아요. 그죠? O2가 더 낮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계의 특성으로 봐야 되지 같은 수계일 때만 수온이 낮으면 이제 그냥 용존산소량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실제 자료를 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자료를 여러분이 보고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온과 용존산소량이 절대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수온이 낮아지면 무조건 산소량이 커진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점들이 찍혔어야 되죠. 수온이 낮아지면 무조건 염분이 커지고 수온이 낮아지면 무조건 용존산소량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수하시지 않도록 실제 데이터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자, 그림 25도 위도선을 따라서 대서양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상대적인 용존기체의 농도인데요. 하나는 이산탄소인지 산소인지를 맞춰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하얀색이 적은 거예요. 적음. 진한색이 좀 많은 거예요. 많음. 한자로 씁시다. 많고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한 부분 일정 특정 깊이에서 굉장히 허여멀건합니다. 굉장히 좀 적어지는 거죠. 진했어요. 굉장히 표층에서 많았다가 한번 적어졌다가 다시 가면서 다시 진해지는 많아지는 그래프.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아지는 거. 이게 뭘까요?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아지는 거. 산소일까요? 이산탄소일까요? 바로 쫙. 바로 해수의 성질 파트죠. 쫙 해가지고 여기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아지는 거,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아지는 이거 바로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산소구나. 산소 그래프구나. 산소 그래프. 자, 그래서 용존기체는 산소이냐? 예, 정답이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체로 동쪽보다 서쪽을 따라서 남하를 하느냐?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세계 지도를 좀 보고서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해류가 있는 쪽을 봅시다. 해류. 자, 우리가 지금 25도 N 위도선을 따라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자른 거냐면 25도 N이면은 25도 여기 20도거든요. 40도니까 25도 N 이렇게 잘라서 이 위도선을 따라서 지금 저 데이터를 본 건데 맞죠? 위도선을 따라서 데이터 20도 N
20도, 30도. 그쵸? 네. 위도선을 따라서 이 단면을 본다라고 지금 설명한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푸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그냥 답지를 좀 참고해서 풀겠습니다. 서쪽과 동쪽. 동쪽과 서쪽의 용존 산소량을 비교하면 대체로 서쪽이 동쪽보다 많다. 그쵸? 여기가 많네요. 진한 거 보니까 많네요. 예. 이는 그린란드 부근의 심강한 해수가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 남하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네요. 대체로 서쪽을 따라 남하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일단 여기 굉장히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산소가 진하니까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뜻은 대체로 서쪽을 따라서 남하한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거죠. 왜냐면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소가 많은 친구인데, 얘가 지금 여기 서쪽 지방에 굉장히 산소가 많이 측정되고 있다라는 거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사실은 요렇게 타고 내려오는 중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자료 보지 맙시다. 이거는 표층순환 자료니까 심층순환 자료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 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 침강한 애가 진한색 애가 이렇게 서쪽을 땅으로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는데 답지를 준비하길 잘했습니다. 어리버리할 뻔했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될까요? 그냥 우리 만약에 수능 직전 고3분들이면 좀 외워주시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이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데이터 값에서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야,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선지네요. 푼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용존기체가 4.m에서 많은 이유는 저기는 광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존기체가 저기서 많아지는 이유는 뭐였죠? 저 깊어졌던 용존기체가 오히려 많아지는 건 바로 기체가 용해도 자체가 증가한다 그랬죠. 기체 용해도는 언제 커진다? 지금 외워!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울수록,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그리고 또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진대요. 그래서 깊어지면 수온도 낮아지고 굉장히 압력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용존 기체량 자체가 둘 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광합성 때문은 아니고요. 광합성은 그 표층 해수에서만 가능하죠. 표층 해수. 자, 여기서 그나마 좀 신경 쓸 만한 선지는 니은 선지 하나네요. 저도 이거는 사실 이 데이터를 안 주고서 이거를 물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배웠던 자료에서도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침강에서 내려오고 있는 심층수가 굉장히 좀 서쪽에 치우쳐서 내려오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다. 와, 얘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니 저는 상당히 신박하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그리고 8강의 3점 한 문제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3번인데, 자, 그림은 우리나라 해역 ABC를 ABC 그냥 체크를 해준 거죠. 세 해역의 표층에서 심층까지 수온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랑 B는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 지역이 있다는 거죠. 한류 지역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니디에 지금 정보를 줬는데, 일단은 여기서 시작되는 애들이 표층이죠. 표층 자료인데, 표층. 왜냐면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자료들이니까 여기 제일 위에서 시작되는 수온이 제일 높은 점들이 각각 지점의 표층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봤는데 수온이 지금 요 두 개는 약간 경향성이 비슷한 것 같고, 이 기억은 혼자서 약간은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걸 통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C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풀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풀게요. 기억은 C. 이게 맞네요. 지금 보면은 니은과 디귿은 이 그래프가 다르긴 다른데 개형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조금 완전히 다른 모양인 거는 A, B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북한 한류가 내려오는 리만 해류 그쪽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해류랑 거의 성질이 두 개가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궤도가 비슷한데 궤적이 얘 같은 경우 혼자 동떨어져 있으니까 기억이 C가 될 거다.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각각 A냐 B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B가 좀 더 고위도니까 얘가 표층 해수의 온도가 좀 더 낮은 친구가 아닐까요? 얘가 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고 얘가 나머지 디귿이 A일 것 같은데 제대로 풀어놔 봅시다. 니은이 B, 디귿이 A. 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ABC 해역 중 표층해수 밀도니까 C가 제일 작다. 표층해수 밀도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 점 찍어놓은 부분들이죠. 밀도 보면 등밀도선 1.024에 찍히고 있는 가장 밀도가 낮은 C의 밀도 알 수 있습니다.
ABC 심층에는 같은 기온의 수계가 분포하냐? 아니지. 심층에는 같은 심층이죠. 아까 표층이고 아까 본 자료는 요 위쪽에 있는 표층이고 심층은 여기잖아요. 심층 보시면은 거의 이 모양이 온도랑 염분이 거의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층 성분은 ABC가 좀 달라도 깊이 내려가면은 심층에는 같은 기온의 수계가 분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선지 아주 건져갈 수 있을 만한 선지니까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염분 일정할 때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는 자, 염분 일정할 때니까 지금 X축을 고정시킨다는 거죠. X축을 고정시켜 놨을 때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가 어떨 때 많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죠. 염분 일정해 이렇게 그어봐요. 그어봤을 때 염분 일정하게 뒀을 때 수온이 낮을 때가 더 크냐? 수온이 낮을 때는 예를 들면 10도에서 5도 떨어질 때는 선을 하나 지나가요.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20도에서 15도까지 똑같이 5도가 떨어져도 얘는 선을 2개, 3개 지나가죠. 그럼 밀도 변화는 온도가 낮을 때가 더 작은 거죠. 오히려 온도가 높을 때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4번에서 더 뭐 할 만한 말은 그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용어들 때문에 조금 답지를 펼쳐놓고 지금 풀고 있는데, 여기에 답지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같은 기온의 수계가 분포를 하고 이 뭐라 써 있냐면 답지에 실제로 이 해역에는 이 역의 심층에는 동해 고유수라는 친구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동해 고유수가 ESPW라고 써 있습니다. ESPW. 왜 ESPW냐? 이스트 C, 그러니까 동해죠. 이스트 C, 프로퍼 윈터.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프로퍼 윈터래. 워터. 네, 이렇게 돼가지고 동해 고유수. 프로퍼티가 뭐죠? 프로퍼티? 어떤 뭐 재산권, 지적 재산권 할 때도 프로퍼티라고 하고, 어떤 특성을 얘기할 때도 프로퍼티라고 하고, 그래서 이 친구의 프로퍼티라는 건 고유하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고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유수가 이 프로퍼를 번역을 한 거다. 프로퍼를.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빙빙 돌렸지만은 저는 이 동해 고유수라는 걸 고등학교 때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대학교 가서 이제 전공 공부를 할 때 해양 교수님께서 이 동해 고유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들었지, 사실 그거 아니면은 들을 적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동해 고유수라는 거를 용어를 알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이게 수온과 염분이 비슷해서 뭔가 이 한 점으로 수렴하니까 그냥 걔 이름은 뭔지 모르더라도 동일한 수계가 심층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대답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외에 뭐 동해 고유수란 이 명칭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자, 구강에 있는 심층순환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1번인데요. 심층순환 모형에서 해수의 이동을 이거 알고 있죠? 어디가 저위도고 어디가 고위도죠? 침강하고 있는 쪽이 차가워서 침강하는 고위도 쪽이고, 여기가 저위도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북대서양 쪽에서는 우리가 침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강에서 나오는 이 심층수 이름이 뭐죠? 이게 바로 그 북대서양 심층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면요. A는 표층수, B는 심층수다. 뭐 당연한 말 하고 있고요. 네,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즉 표층수가 훨씬 빠르다 그랬습니다. 훨씬 빠르다 그랬고, 해수의 연직 운동은 침강할 때가 대체로 빠르다. 가에서 봤을 때 침강할 때 보시면은 요거, 그리고 상승할 때는 요거 말하는 것 같은, 상승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침강할 때는 대체로 빠르다. 요 선지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대체로 빠르다. 침강이 당연히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확산이 느려서. 근데 여긴 뭐라고 설명을 해놨나요? 답지에는. 자, 봅시다. 그냥 여러분 화이팅!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 제가 비슷한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의 침강은 주로 고위도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에, 해수의 상승은 온대나 열대 해역에 걸쳐서 비교적 서서히 일어난다. 따라서 그냥 가해 심층순환 모형에서 해수의 연직 운동 속력은 침강할 때가 빠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건 기억을 하라는 거죠. 침강할 때가 더 빠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확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 이 확산이라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걸 알아서 답을 일단은 침강하는 속도가 상승보다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얘의 속도가 침강 속도가 저희도의 확산 속도보다, 온대 지방의 확산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외워줘야 되는 게 고3분들이면 특히 더더욱 이런 섬세한 걸 이제 얼마나 챙겨가냐 못 챙겨가냐의 차이인데 네 화이팅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공부 더 해야겠네요. 나의 기억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심층 해수의 용존 산소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심층수라는 역할이었고요. 자 그림 가는 북대서양 해역과 지중해에서 관측된 수계 기닐인데요. 자 디귿은 지중해 중층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디귿의 이거 지중해 중층수라고 하고요. 얘가 지금 디니 봤을 때 제가 이거 우리 카페에도 댓글 달아놨는데 특수한 상황이에요. 대서양에 있는 지브롤터. 근데 밀도 같은 경우는 순서가 당연히 니은이 제일 아래 깔려 있고 그다음 디귿 그다음에 기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제일 아래 깔려 있으니까 제일 밀도 크고 그다음 디귿 그다음 기역인 거죠. 이 상태일 때 가장 밀도가 큰 B가 바로 등밀도선 제일 아래 깔려있는 B가 바로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C가 바로 디귿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A가 바로 기역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귿은 중층수이기 때문에 요게 C가 중층수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기역은 A에 해당하느냐 기역은 A에 해당하는 거 정답이고요. 디귿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큰가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크냐?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중층수인데 북대서양 이게 지금 자료를 보여주는 게 편하겠네요. 자 우리 카페를 보시면 카페 카페 여기서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요 자료인데 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요 자료. 자 지금 지중해 해수 넘어오고 있는 여기 지금 지중해 중층수죠. 약간은 그림이 다른데 조금 더 리얼한 자료는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중층수고 이 아래에 엄청 깊이 깔려 있는 요 친구가 심층수입니다. 그리고 기역은 표층수죠. 얘는 상대적으로 좀 얕은 표층수라는 거.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지중해가 이렇게 깔리는데 이거보다 더 깊은 얘는 지금 1500까지밖에 도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리얼한 자료다.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결 표시돼 있고 2000m까지 돼 있잖아요. 2000m까지 내려가면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교통 정리해드리면 이 아래 깔려 있는 더 깊은 자료 우리가 지금 저 카페에 올라온 자료보다 더 깊은 자료로 나와 있는 요게 바로 니은 수계가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 저 지금 지브롤터 문턱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넘어 들어오고 있는 이게 바로 지중해 중층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한 수심 800m나 600m 정도의 그냥 얕게 있는 친구들은 지중해 저 심층수 아니에요. 심층수는 최소 1km가 넘는 것보다 깊은 곳에 있어야지 보통은 심층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북대서양에 있는 표층수로 봐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보니까 네 엄밀한 표현은 이거래요. 북대서양 중앙표층수라고 하네요.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니은이 북대서양 심층수 맞고요. 그 다음 디귿이 지중해수 중층수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 공부해서 여기까지 영상 따라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훨씬 수특과 평가 문제보다 디테일하고 지엽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최대한 이제 챙겨 주실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자료도 꼭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와 근데 올해 조금 상당하네요. 자 그래서 디귿은 북대서양 중층수 지중해 중층수는 심층수인 니은보다 밀도가 클 수가 없다. 작다. A랑 C가 더해진다면 A랑 C는 지금 여기죠. 해수는 혼합된 해수는 B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 위치할 거냐. A랑 C를 섞으면 지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혼합의 일반적인 얘기는 동일한 양입니다. 동일한 양을 혼합했다 칠게요. 근데 A가 지금 좀 범위가 넓어서 근데 대충 얘네 둘 사이에 중간 지점으로 가겠죠. 그럼 대충 밀도가 요 정도 밀도를 가진 수계가 형성이 될 텐데 걔는 B랑 혼합한다 손 치더라도 어떨까요? 더 밀도가 B에 비해서 지금 밀도가 얕죠. 낮으니까 당연히 수심이 깊은 곳으로 못 가고요. 더 얕은 곳에 뜨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6번과 8번에서 우리가 얻어갈 만한 선지들은 6번의 니은 그리고 8번의 가자료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결국엔 니은 선지네요. 니은 선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또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져왔어. 참말로. 이거 9강 3점에 4번을 설명하다 말이 좀 꼬여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다시 찍자 싶어서 끊었다가 그 사이에 점심 호딱 먹고 와가지고 소중한 점심시간에 지금 촬영을 다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4번이 문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조금 지엽적인 느낌도 들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대서양의 서로 다른 해역 A, D와 해수순환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A랑 D 지역은 그 침강 지역이죠. 대표적인 침강 지역이고, A 같은 경우는 그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데고요. 그 D 같은 경우는 남극에 있는 그 저층수 뭐 이런 애들이 침강하는 지역이죠. 나는 가해 해역 BC에서 측정한 여기랑 여기에서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기니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지금 B 해역에 대한 정보, 즉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기, C 해역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억과 니은이 수온과 염분인데 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니까 일단은 수온인지 염분인지 먼저 매칭을 해줘야 돼요. 얘를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되냐? 딱 보니까 얘를 봤을 때는 이게 이 녀석이 수온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둘이 일단은 경향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게 등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또 비슷하게 쭉 수심이 깊어지면서 감소하긴 하는데, 두 번째 그래프의 니은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떨어지다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자, 수온이 깊어지는데 증가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염분이 되는 거고 기억이 수온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얘가 염분이니까 얘는 수온이 돼야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수온 같은 경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해가지고 온도가 감소하기만 하지 지속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이유가 니은 그래프처럼 지금 수심 약 1500m 이런 깊은 해역에서 증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증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니은이 염분이 되고 기억이 수온이 된다. 그래서 그냥 TS라 쓸게요. TS. 그래서 얘가 T가 되고 얘가 S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은 왜 염분이 증가하느냐는 사실은 올바른 자료 해석 순서라면 여기서 바로 떠올리긴 힘들어요. 여긴 염분이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염분이 좀 증가하는 구간이 있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BC 하부에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흐른다 이런 말을 괜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필요 없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필요 없는 말을 문제에 넣어도 될 거면은 나 오늘 점심에 햄버거 먹었다 이런 말, 물론 햄버거 먹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문제에 넣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굳이 썼다라는 건 쓸모가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저는 일단 문제를 풀러 들어갔어요. AD에는 표층수의 밀도가 커질수록 해수 침강이 활발하게 일어나냐. A랑 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침강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커질수록 침강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이 니은 선지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어버버버 했는데 수능 완성이 답지를 보더라도 얘가 약간 조금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저게. 정답은 B의 수심 1000m에는 그러니까 요 지점 1000m니까 여기죠. 여기에 요 지점에 남극 중층수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남극 중층수가 존재하냐. 근데 B에는 아까 떨어질 뻔. B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존재한다 그랬냐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지금 중층수랑 심층수가 등장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온 염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온 염분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수온 염분도 T, S 이렇게 있고 짜일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등밀도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가면은 커지는 그래프.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려져 있죠? 중층수, 심, 그리고 사실 저층수는 이번 문제에서 등장은 안 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밀도 그래프를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밀도가 저층수가 그래서 제일 크지만 조금 더 저층수는 밀도가 제일 크지만 오히려 염분은 심층수가 제일 짠 거. 그러니까 지금 BC 하부에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흐른다라는 저 말은 요 수계가 BC 해역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염의 심층 수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봤더니 얘가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얘가 이제서야 이 니은 선지를 읽고 사실은 이 TS도를 떠올린 다음, 수온 염분도를 떠올린 다음,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조금은 올바른 사고 과정인 거죠. 사실은 얘를 보고 바로 염분이 왜 높지? 이거 아래에 북대서양 심층수 있구나를 떠올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바로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그냥 어리버리를 하다가 떠올려가지고 그 영상을 자르고 다시 찍고 있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얘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북대서양 심층수, 근데 문제에서는 또 중층수, 그러니까 중층수랑 심층수를 다 다른 TS도를 떠올려, 수온 염분도를 떠올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심층수의 특징은 뭐였냐면 굉장히 염분이 높아. 염분이 높아. 근데 이 염분이 높은 친구가
B, C 해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염분 높은 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여기 지금 C 해역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C 해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염분이 증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제 당연히 존재해서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확한 증가세가 보이는 이유는 사실 여기 수능 완성 답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남극 중층수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깊이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극 중층수는 대략 여러분이 이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수심 1000m 정도에서 중층수가 보통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말하는 거예요.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깊은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한 1500에서 2000m, 3000m 정도 사이에서 흐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위도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 깊이까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솔직히 말하면 깊이를 알고 계셔야 좀 더 풀이가 수월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층수 같은 경우에는 약 1000m, 가장 깊어봤자 1000m 정도에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왔대요. 심층수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깊은 지역까지 이동을 하고, 깊은 지역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1000m 정도 수심에 있는 거는 중층수인데, 그 중층수가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 C해역은 사실 전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C해역에 이런 식으로 중층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심층수 영역에서 더 짠 심층수의 수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염분 상승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B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형 쭉 그냥 염분 증가 같은 거 없이 감소를 하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층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심층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염분의 증가나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 참고로 여기다가 한마디 더 적어드리면은 수능 완성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수능 완성 답지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수능 완성 답지는 니은 해석이 뭐라 되어 있냐면 대서양에서 남극 중층수는 수심 1000m 부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000m 부근에서 중층수가 흐르죠.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1500에서 4000m 사이, 1500에서 4000m 사이에 지금 심층수가 흐르고 있는데 해수의 염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중층수보다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중층수보다 염분이 더 높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역 B의 하부에 남극 중층수가 존재한다면 아까 그 자료인 저 B지역, 이 지역 하부에 남극 중층수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남극 중층수는 염분이 낮으니까 낮은 염분이 등장을 하고, 어디에? 이 B해역에서 요 정도 수심대에 염분이 감소하는 게 막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차례로 나타난대. 왜? 북대서양 심층수는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중층수가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 염분이 낮게 등장을 하고, 다시 염분이 높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는 데서는 염분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지만 B의 해역 하부에서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염분이 높아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남극 중층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답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C의 그 느낌이 더 중층수가 존재하는 지역의 그래프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실 이 자료만으로는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C에는 한류가 흐르냐? 얘는 그냥 심플하죠. 여기에는 우리가 표층순환, 한류, 난류는 표층순환에서 배운 거죠.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멕시코 만류가, 뭐래. 브라질 해류였네. 아니지.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지? 보면 되지. 브라질 해류 맞네요. 네, 브라질 해류가 흐르는 거죠. 브라질 해류. 근데 이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은 브라질 해류, 난류긴 한데, 네. 얘가 한류가 아니라는 건 최소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해류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색깔이 막 겹치네요. 여기 있는 해류는 지우고 그냥, 여기 있는 표층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기 때문에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 에너지로 수송해주는 난류가 흘러갈 거라는 거죠. 최소한 저게 브라질 해류라는 걸 모르더라도 난류라는 건 알아야 된다. 5번은 훨씬 쉽습니다. 자, 수계 ABC인데요. 딱 봐도 이게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죠. 그리고 여기도 알다시피 얘가 지금 보면 얘는 표층수겠고요. 그리고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일 겁니다. 그러면은 B가 중층수. 그러면은 B 어디다 써줘? 요게 B 기억이다 중층수고, 심층수가 A, 디귿 A 다 심층수고, C가 저층수, C와 리을이 저층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A는 뭐야? 북대서양 심층수는 증배기 강의 감소에 의한 표층 해수의 밀도 변화를 형성되냐? 얘는 오히려 감소하면은
증배기강은 표층염분에 비례한댔죠. 표층염분에 비례를 하는데 얘가 만약 감소하면은 표층염분이 마찬가지로 감소할 테니까 그게 심층순환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동력은 못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거의 다 없어서 사실은 빙하의 결빙이나 해빙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걸 앞에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역은 고위도 해역에서 니은 디귿의 혼합에 의해 형성되냐? 기역은 중층수인데 기역은 얘는 니은 디귿, 즉 표층수랑 심층수의 혼합으로 수계는 뭔가 이렇게 혼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고요. 수계는 기단처럼 두 개를 섞으면은 섞여서 가운데 온도로 가는 게 아니라 밀도 큰 애가 깔리고 밀도 작은 애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죠. 답은 자연스럽게 바로 2번이 될 텐데 기역과 리을은 침강원로의 대체로 북쪽으로 가냐? 기역과 리을. 기역은 남극 중층수고요. 리을은 남극 중층수죠. 둘 다 남극에서 침강했기 때문에 대체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글이 겁나 많은데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자, 뭐 수조 바닥에 이렇게 피를 놓은 다음에 물 채우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그걸 용기에 넣고 그다음에 색깔을 그냥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반복 측정했더니 7초가 걸렸는데요. 근데 소금물을 냉동실에 넣고 얼렸대. 그다음에 뭘 쓴 거죠? 얼지 않은 소금물. 그럼 이 얼지 않은 소금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수온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고 염분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짜졌으니까 밀도 자체는 증가할 거라는 거. 얼 때는 항상 순수한 물만 옵니다. 그러니까 얼지 않은 친구는 물을 뺏겼으니까 같은 양의 염류를 갖고 있어도 염분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염류의 양은 고정이지만 염분은 증가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뭐 디테일이지만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도가 커져가지고 한마디로 얘는 심층순환이 강화된 건가요? 약화된 건가요? 강화됐다 봐야죠. 강화됐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7초 걸렸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만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의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방금 본 그 과정에서 용기 B의 소금물은 고위도 해역에서 침강하는 표층 해소에 해당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 얼린 후 얘가 지금 고위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빙 작용을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얼지 않은 소금물 자체의 염분이 증가해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침강하는 표층 해소는 더 강해지겠죠. 심층수 형성되는 고위도 해역에서 빙하 용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많이 녹으면 당연히 약화될 거다. 왜냐하면 많이 녹으면 표층 염분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싱거워져서 밀도가 감소해서 오히려 약화되겠죠. 끝! 이렇게 해서 심층순환 끝났고요. 네, 수능 완성도 쭉쭉쭉쭉 이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빠이! 빠이빠이!